때는 조선 중기, 가을의 아침 안개가 자욱한 경상도 안동의 어느 유서 깊은 양반 가문.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 마당에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수아, 이 물이 대체 뭐냐? 어찌 이리 미지근하단 말이냐? 이제 막 18살이 된 아씨, 윤채아의 비단결 같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녀는 갓 피어난 모란꽃처럼 화사한 얼굴과 가녀린 버들가지 같은 몸매를 지녔지만 그 성정은 매우 까다롭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당장 우물에 가서 새로 길어오겠습니다. 20살의 건장한 머슴, 박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맑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윤채아 앞에서는 늘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가 시릴 만큼 차갑지 않으면 내 놈의 등짝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윤채아의 잔소리를 등 뒤로 하며 만수는 묵묵히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씨의 목소리에 저릿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림을 피해 이 집의 몸을 의탁한 만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다른 머슴들의 일까지 돕기 일쑤였습니다. 만수야, 방 청소는 다 되었다 하지 않았느냐? 헌데 이게 무엇이냐? 장롱 모서리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윤채아는 하얀 손가락으로 장롱 모서리를 훑으며 소리쳤습니다. 실은 먼지라 할 것도 없는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만수를 괴롭힐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어서 무릎 꿇고 다시 닦거라.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예, 아씨. 만수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무릎이 차가운 마루에 닿을 때마다 윤채아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이 집안에는 만수를 남몰래 연모하는 계집종 순이가 있었습니다. 만수와 나이가 비슷한 순이는 그의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늘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만수 오라버니, 이거 드셔보세요.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꿀떡이에요. 순이는 수줍게 말하며 만수에게 떡을 건넸습니다. 만수가 힘든 일을 할 때면 몰래 도와주고 상처라도 나면 약초를 구해다 발라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만수는 늘 이렇게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지만 순이는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채아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질투심에 사로잡혀 순이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끼리 정을 붙여? 순이야. 내가 설거지한 그릇에 기름때가 아직 남아있다. 다시 닦아라. 아씨, 제가 분명 여러 번 닦았는데 어디서 말대꾸냐. 이 게으른 것이. 순이는 윤채아의 괴롭힘에 눈물지었지만 만수를 향한 마음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늘 모르는 척 곡간 뒤에서 홀로 서성이곤 했습니다. 만수는 참으로 돌덩이 같은 사내야. 순이가 저리 지극정성인데도 꿈쩍도 않으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마음이 아주 오래전부터 오직 한 사람, 바로 아씨 윤채아에게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자신을 못살게 굴어도 만수는 그녀의 고운 얼굴과 기품 있는 몸짓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집에 큰 제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을 모시는 중요한 제사였는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사상에는 반드시 뒷산 깊은 곳에서만 자란다는 희귀한 영지버섯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만수야, 영지버섯을 구하러 뒷산에 가야 하니 채비를 하거라. 윤채아의 아버지인 대감마님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지버섯은 험한 바위 틈이나 동굴 속에 숨어 자라
구하러 가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번에는 채아도 함께 갈 것이니 내가 길을 잘 살피고 아씨를 잘 모시도록 해라. 뜻밖의 말에 만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놀랐습니다. 귀한 아씨가 직접 험한 산길을 오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제가 꼭 가야만 합니까? 제사상에 올릴 것이라면 머슴들이 알아서 구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조상님께 드릴 것은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안의 법도이니라. 윤채아는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한 안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윤채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등잔불을 보며 험하다는 산길이 떠올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붉은 여명이 동쪽 하늘을 물들일 무렵, 일행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윤채아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직접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씨, 길이 험하오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 모시면 될 것 아니냐? 괜히 겁주는 소리나 하고. 가을산은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영지버섯을 찾아 오르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아, 힘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아씨, 조금만 더 가셔야 합니다. 영지버섯은 더 깊숙한 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와 나의 체력이 같을 줄 아느냐? 내가 쉬겠다는데 내가 웬 참견이냐? 그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고 일행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씨, 이리로 오십시오. 만수는 윤채아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커다란 바위 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야 하니 들어가 보시지요. 동굴 안은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야. 다른 사람들은? 아버님과 하인들은 어찌 된 것이냐? 비가 워낙 거세서 모두 흩어진 듯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만 이리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채아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의 천한 머슴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씨. 제가 반드시 길을 찾아 아씨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윤채아의 시선이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우리 조상님들의 것이 아니냐? 동굴 벽면에는 고려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그릇과 장신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씨, 이곳은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피난 동굴인 것 같습니다. 피난 동굴이라고. 예, 먼 옛날 전란이 일었을 때 아씨의 조상님들께서 목숨을 부지하시려 만든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하인들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동굴 입구에서 버려져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 신세가 천해서 그런 것이지. 종으로 태어난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더냐. 윤채아의 차가운 말에 만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굴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설상가상으로 만수가 들고 있던 등불마저 갑작스러운 바람에 꺼져버렸습니다. 멍청하긴. 등불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 어둠 속에서 어쩌란 말이냐. 죄송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야. 저게 무슨 소리냐? 혹시 여기에 짐승이라도 사는 것이냐? 윤채아는 하얗게 질려 만수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일 겁니다. 바로 그때 폭우로 불어난 지하수가 동굴 안으로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서 있던 윤채아가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릴 뻔한 순간 만수가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만수의 단단한 품에 안긴 윤채아는 잠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누가 도와달라 했느냐?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라니.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떠오너라. 예, 아씨. 이게 무슨 물이냐? 흙탕물이 아니냐? 마실 수 있는 맑은 물로 다시 가져오너라. 대답은 해야지. 마침내 만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아씨.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윤채아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동굴은 원래 양반들만 살자고 만든 곳입니다. 우리 같은 머슴들은 밖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얼어 죽었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니 더는 아씨를 모시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아씨는 저를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더는 아씨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만수는 어둠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윤채아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독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굴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윤채아는 깨달았습니다. 늘 곁에 있던 만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만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함께 있어 줘. 그녀가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동굴은 칠흑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혼자 동굴을 헤매던 만수는 우연히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붉은 영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윤채아가 공포와 외로움에 지쳐 쓰러질 무렵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만수였습니다. 만수야. 윤채아는 기쁨에 겨워 그에게 달려갔지만 만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씨, 무사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위험해. 윤채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만수를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만수 대신 떨어지는 바위 덩어리를 막아섰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채아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어깨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던 아씨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입니다. 가슴속에 얼어붙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만수가 울부짖으며 윤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찌하여 저 같은 머슴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쉽게 있었습니다. 순이가 아무리 곁을 맴돌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것은
오직 아씨 한 분만을 연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한 신분으로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 늘 무심한 척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에 윤채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너를 괴롭혔던 것도 실은 내가 다른 여인을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야. 만수는 황급히 품속에서 영지버섯을 꺼내 돌로 찌운 후 윤채아의 상처에 정성껏 발랐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에 올릴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씨의 목숨을 살리는 약일 뿐입니다. 제발 살아만 주십시오. 신비로운 영지버섯의 약효 덕분인지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서서히 멎고 윤채아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윤채아를 부축하며 동굴을 더 깊이 들어가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넓은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바깥으로 통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좁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만수야, 저 보물들은 다 버려라. 우리 목숨이 먼저다. 만수는 그녀의 변화에 놀라며 진심 어린 존중의 마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 끝은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만수가 온 힘을 다해 밀어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부족입니다. 아씨. 아무래도 잠깐. 남은 영지버섯을 태워보면 어떨까? 만수는 그녀의 말대로 남은 영지버섯에 불을 붙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버섯이 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그 수증기가 바위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던 바위가 갑작스러운 열기로 팽창하며 쨍하는 소리와 함께 큰 금이 갔습니다. 만수가 다시 힘껏 밀자 바위가 둘로 갈라지며 바깥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씨.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윤채아는 눈물을 흘리며 만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만수야,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은 신분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님은 눈물로 딸을 맞았고 만수에게는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만수야,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내 귀한 딸을 지켜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그날 이후 윤채아와 만수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깊이 이어졌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한 사랑과 존중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동굴에서의 하룻밤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동굴을 지날 때마다 한 양반집 아씨가 사랑하는 머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